안녕하세요.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매일 헌법 쭉쭉쭉 가셔야죠. 이제 시동 걸고, 자, 렛츠고! 오늘은 헌법 문제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가장 기본적인 건 아니죠. 헌법상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법치주의 원칙. 꼭 시험에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24년도 해경 경리 공채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6번 문제였는데, 아까 5번 문제였는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다 아시겠지만, 법치주의 원칙, 헌법상 기본 원칙. 자, 헌법상 기본 원칙으로서 많죠. 6가지 있어요. 6개. 6가지 있고, 질서는 3가지 정도 있는데 3가지 중에서도 2가지만 공부를 하죠. 사회적 시장경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 질서. 세계 평화 질서는 아직 논의 중이니까 논의 중일 뿐이에요. 다만 그래서 기본 원칙 중에 1번 국민주권 원리, 그 다음에 2번째 자유민주주의 원리, 3번째 법치주의 원리, 4번째, 5번째, 6번째 그래서 사회국가 원리, 그 다음에 문화국가 원리, 마지막이 평화국가 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6가지를 배웁니다. 그 중에 오늘 문제는 법치주의 원리예요. 솔직히 법치주의 원리, 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했다. 실질적 법치주의. 그러니까 실질적 법치주의는 여전히 형식적 법치주의도 중요하지만 실질 내용도 정당한 내용일 것까지 요구한다. 그래서 법치주의 요소로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 다음에 법률 유보, 법률 우위. 항상 법률 우위 문제는 이건 행정부 문제예요. 행정부가 위법하게 집행을 하면 안 되고 또 행정입법을 하더라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마세요. 법률을 위반하지 마세요. 이 말인데 집행을 할 때도 행정입법을 할 때도 이거는 법률을 위반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법률 위반은 근거를 마련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빨리 법을 만드세요. 입법부 문제예요. 입법부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률을 턱 해서 만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하죠. 장래를 향해서 예측 가능하게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만들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는 데 이거는 장래의 객관적 측면을 얘기하고, 측면으로서 누구든지 예측이 가능하게 이걸 중시하는 거고. 근데 이 법률이 과거로 소급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과거에 있던 정당한 신뢰에 대해서 모든 신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신뢰로서 주관적 측면으로서 소급입법을 하면 안 되죠. 소급입법은 금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이런 얘기를 하지. 이 2가지 측면, 요 측면과 요 측면을 모두 다 부합한다면 합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법률을 심사한다. 이런 얘기하죠. 법률을 심사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법치주의야. 그런데 이런 법치주의를 죄형에 관해서는 법정주의 하세요. 그래갖고 12조 1항과 13조 1항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조세에 대해서는 법률주의를 적용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 59조에 별도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로 두고 있으니까 따로 보는 거지. 이런 게 따로 개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규정이 없으면 그러면 일로 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통제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대부분 일반 규정이다, 개별 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법치주의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나요? 없어요. 명시. 그런데 나중에 그런 거야. 법치주의 근거를 대라. 이런 걸 법치주의 근거로 보는 거야. 이거는 법치주의의 특별한 예로서 개별 규정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있어야라는 걸 알 수 있다 해서 여기서 추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한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야. 죄형법 정지, 유무죄를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일로 가서 판단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게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요게 한번 볼게요. 다음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오늘날 법률 외 다른 지역적 제한 사유를 규정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구성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스스로 이걸 의회 유보라고 하죠. 특히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 영역, 국민의 대표자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의회 유보 원칙. 이걸 내포하고 있다. 맞죠? 2번째 오늘날 사회 현상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모든 입법부에 제정한 법률만
범위만을 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이건 안 돼. 이걸 자꾸 넘어가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해버리면 개별 구체로 위임을 안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버리면 위임은 결국 입법권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법치주의 반환하게 되는 거죠. 주의 반하는 거야. 왜? 위반한다.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가능성을 이게 반하니까 결국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만들어질지 아무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허용할 수 없는 입법을 허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이었어요. 3번 중요한 질문이야. 공소시효는 유무죄를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공소시효는 죄형이 아니잖아. 그래서 헌법 12조 2항 13조 1항이 정한 죄형 법정죄의 보호법익에 속하지 않는다. 맞아요. 따라서 소급입법의 헌법적 한계는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로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 원칙을 포함한 일반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잖아.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야, 솔직히. 4번,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10조, 그래요, 10조, 또 뭐 있어? 119조, 우리나라 경제원칙, 거기에 돼 있다니까. 그래서 원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과실 책임주의야.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 10조, 119조 이런 데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근거, 또 12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도출되는 원리다. 맞는 질문.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지만 3번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1번이나 4번은 계속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런 문제는 더 중요하고 또 정답이 아닌 질문도 다음에 나올 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꾸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의 사고를 넓히시길 바라면서 정인영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이었습니다.